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게이트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친박 핵심이자 당시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활비가 어디까지 흘러갔을지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납 사건은 이 최경환 의원이 받은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 매달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 또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재임 중이었던 2014년 10월쯤에 당시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인 2015년 예산에 국정원 특활비가 그 전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4,800억 원가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 의원의 1억 원이 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은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까지 하면서 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거친 말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 의원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표명을 한 겁니다. 네. 최근에 최 의원은 이 언론 접촉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 의원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 최 의원을 소환할지 저울질 중입니다. 이 전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친박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크게 동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핵심 인사인데다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여서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관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 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부터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최경환 의원과 현재 출당 문제로 충돌 중인 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노무현 정권 때 특활비 횡령 의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이른바 댓글 하명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정치 검사들이 설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국정원이 최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이나 장관, 또 구여권 인사들에게 또다시 특활비를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극도로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좀 긴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최근 이제 국회 안팎에서 떠돌았던 소문 때문입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들 5명에게도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네. 심지어 그 근거 자료도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일각에서 말이 나와서 여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고 이 소문에 대해서도 국정원 차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특활비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혹여나 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흠집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전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간단하게 경과를 살펴보면 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1차 시한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이 여야가 가진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이 재송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지만 네. 여야 사이에서 이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또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기기 전, 그 전과 입장 차이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 장모와 딸의 쪼개기 증여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 제출도 홍 후보자가 무성의하게 했다. 이 부적격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류 미제출 또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후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야당은 지난 15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결국은 이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세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 것이고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홍 후보자가 충분히 해소한 만큼 이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20일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다면 청와대 방침은 뭔가요? 네, 만약 20일까지도 국회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이 임명안, 장관 임명안을 그대로 장관 임명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청와대는 홍종욱 후보자가 이 앞서 광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도 국회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없었지만 네. 그대로 임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로서는 이 인수위원회 없이 급히 출범해야 하는 사정에서 조각 완료가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요. 또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신설된 부처입니다. 이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부처인데 이런 부처의 장관 후보가 앞서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서 또다시 낙마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홍 후보자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50번째 후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네.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홍종학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네네. 임명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여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홍 후보자 임명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당장 후속 인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고 계신데요. 이 당장 11월 20일에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입니다. 네. 이 시한을 넘겨서 임명이 된다면 당장 다음 주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또 이틀 뒤에 바로 24일에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네네. 또 다음 달 1일에는 황창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두 직책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네. 당장 홍종학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게 된다면 야당은 청와대와 또 정부 여당과의 협치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의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 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네, 이 때문에 야당이 홍종학 후보자 임명 문제를 계속 걸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
또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 또 각 당의 중점 법안 등을 놓고 입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 문제와 이 예산 심의 또 입법 작업을 연계해서 여당과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가 이번 정기국회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치부 임성호 기자와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